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 넘버원의 오토민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최근 여기저기 경제자유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경제자유구역이 어디하고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향 안산은 먼저 진행을 해서 사실 진행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원, 파주, 의정부는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요 경제자유구역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어떻게 보면 요 5개 시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개략적으로, 그리고 어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제 블로그에 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찾아서 보시면 자세히 있으니까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 소개해 주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경제자유구역. 네, 그렇죠. 자유롭게 경제를 할 수 있는 구역이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란 어떤 거다? 우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성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러면 너 투자를 해라 이거죠. 투자 유치를 하는, 그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외자 유치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 요렇게 해서 도입이 됐다. 요게 지금 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인데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만들 때 제가 관여를 조금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경제자유구역을 왜 지정하냐? 목적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걸 촉진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면서 뭐를 하느냐?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우리 뭐 좋아하는 첨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첨단 들어가고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바이오, 금융, 그다음에 물류 관광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 우리 그 인천경제자유구역 쪽은 상당히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가 많이 돼 가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완화, 이제 균형 발전 유도. 사실은 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이제 지방에 많이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을 많이 확대하면서 균형 발전을 한다는 게 많은 어떤 그 목적이 있고, 이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도권에 이렇게 지정을 덜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는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가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경제자유구역에 그러면 인센티브가 뭐야? 여기 인센티브가 진짜 많아요. 일단 뭐 세금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뭐 거의 100% 감면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세한 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뭐 인센티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세제 지원도 하고 그 기업, 있는 기업의 관세라든가 부가세도 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해? 그러면 토지도 저리로, 아니고 싸게 막 이렇게 국공유지도 임대하거나 매각도 해주고요. 장기 임대도 해줘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완화가 많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그 수준에 맞는 교육기관, 병원, 주거단지 이런 것들도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같이 조성을 하게 돼요. 경제자유구역 실제로 우리 그 수도권에 가까운 데 보면 송도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좀 많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이 경제자유구역 그러면 몇 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처음 2003년부터 이제 지금 지정을 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부터 시작해갖고 전국적으로 쭉 보시면 9개소가 있어요.
면적들이 보면 인천경제자유구는 122.43부터 이렇게 쭉 있어서 전체가 271제곱킬로미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경기는 얼마예요? 5.24. 전체에 비해서 많이 적어 보이죠. 그래서 이따가 경기도가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기를 비롯해서 충북,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진해, 광양, 광주 곳곳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전국에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강원 경제자유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시면 돼. 자세한 뭐 주요 사업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기 경제자유, 이 경자청 경제자유구역청을 그냥 경기경자청이라고 불렀고요. 이 경기경자청이 왜 이렇게 내가 상대적으로 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추가 지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자, 첫 번째, 면적이 아까도 보셨지만 전국이 271개고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9개라고 했잖아요. 9개 권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3구 27이면은 한 30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적다. 5.24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면적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를 아까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수도권은 너무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고 지방을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발전을 촉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경기 북도 남도 가르는 것처럼 이게 상대적으로 서울을 기준 한강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경기도 이게 이제 북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북도하고 이 남쪽에 있는 경기남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격차가 꽤 커요. 특히나 이 경기 북쪽은 뭐가 있어요? 군사 제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제한이라든가 군사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경기 북도를 구분해서 여기다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기 북도를 가르자라고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경기 북도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쪽에 좀 더 집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산업이 첨단화 됐는데 이런 첨단 산업 육성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경기 북도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자꾸 촉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디 수도권이다 외곽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이렇게 해서 하자. 이거를 수도권의 경제 자유 구역을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규제 특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들도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북도 쪽에 대한은 아까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파주나 의정부하고 다르게 고양이나 안산, 뭐 이렇게 수원 이런 쪽들은 사실은 규제 특례에 통해서 어떤 그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 현재 그래서 경기경자청이 추진하는 걸 보면 고양시하고 안산시는 이게 추진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이 앞에 개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절차를 진행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얼마 전에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이제 추가로 후보지가 됐어요. 후보지가 돼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 개발 계획 변경을 이제 수립을 해서 요 수립 단계가 지나야 그 다음에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5개의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들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고양 JDS 지구. 제가 자세한 거는 다 블로그에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고양 JDS도 그냥 블로그 하나 해가지고 전체적인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제 블로그 한 번씩 보시고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위치는 어디예요?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 서구, 대화동, 그 다음에 송포동.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산 신도시잖아요.
자, 일산 신도시인데 일산 신도시 거의 일산 신도시만 한 거죠. 면적은 얼마다? 17.09. 이게 17.09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가 얼마냐면 30만 평이에요. 그러면 17.09면 이게 그렇죠. 그냥 3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한 510만 평 되는 거잖아요. 네, 510만 평이면 엄청난 규모예요. 웬만한 신도시보다도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만한 것들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여기는 바이오, 정밀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K컬처, 마이스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마이스는 대표적으로 여기 킨텍스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마이스라고 이제 대충 보시면 되는데, K컬처에 보면 이쪽에 이제 고향 방송 영상밸리하고 그다음에 CJ 라이브 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해서 IP 융복합 컨텐츠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K컬처의 어떤 온상이 된다. 이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역시도 여기에 보면 이제 방송 영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향후에는 이쪽에서 K컬처라든가 이렇게 하고 마이스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정밀,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향후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산 사동이에요. 안산 사동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작아요. 위치는 안산 사동 일대인데 면적은 4, 이거를 갖다가 아까 30을 곱하면 120만 평 정도 되죠. 대충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 지역을 안산 사동 ASV 지구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한양대 캠퍼스하고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캠퍼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산학연 연대도 되고, 네,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점단적으로 여기 보면 핵심 산업은 첨단 로봇, 스마트 제조, R&D 기반, 아무래도 산학연 같이 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충분히 되어 있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에리카 캠퍼스 2단계 쪽인데 요거 또 요런 식으로 현재 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 안산 사동도 나중에 가보면 상당히 하나의 어떤 새로운 메카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수원, 그 다음에 파주, 의정부, 요거는 최근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나 안산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토지 용역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하는 정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건설구 서수원 1원인데 지금 보시면 수원시는 이전부터도 뭐가 있냐면 이 환상형 첨단과학 클러스터라고 해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 파크,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라든가 스마트 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그 환상형의 혁신 클러스터 계획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향후에 수원시의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R&D 사이언스 파크하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이쪽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수원, 파주, 의정부 중에서 그나마 수원이 조금 진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R&D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조감도도 나와 있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입주 이런 공모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도시공사가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어디예요? 위치가 딱 보면 접경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 이런 한계를 좀 더 성장 잠재력으로 전환을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고요. 위치는 교화동인데 여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딱 보면 어디로 돼 있냐면 이쪽 파주 출판단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주에 보면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운정 테크노밸리 요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향후 파주 경제자유구역의 세 개 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파주 출판단지를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서 요 파주 요게 출판단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현재 바디오 메디컬 특화지구,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쪽 중에서 뭐 이런 식의 뭐 시설들을 아마 복합적으로 더 추가로 만들 거예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산업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GTX A의 차량기지 옆에다가 지금 이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데요. 뭐 ICT 산업지구라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예,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요 세 개의 축을 잘 활용해서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목표예요. 자, 의정부는 접경 지역이면서 또 하나의 특성이 미군 반환 공유구역을 활용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근데 아는 분들은 또 그러겠죠? 파주도 미군 공유구역 많잖아요. 네, 파주도 많아요. 많은데 파주는 지금 현재 대상지는 공유구역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산업 추진한 산업들로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 공유구역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또 결정이 되다 보니 요거를 같이 엮어서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가능동, 금호동 1원에 정하는데 면적은 좀 작죠. 아까보다 하는 것보다 0.98 1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다 보니 면적은 한 30만 정도 되는데, 결국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컬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캠프 카일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캠프 잭슨이라고 하는 또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있는 걸 보시면은 캠프 카일은 여기 지금 있고, 요것은 지금 바이오메디컬 해가지고 이 캠프 카일은 의료 쪽으로 저기 할 거고요. 이쪽이 지금 보면 레드 클라우드 지금 현재 전경인데요. 레드 클라우드가 가능동 CRC 뭐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재 캠프 레드 클라우드, 이 아래쪽은 지금 보면 캠프 카일 현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내용이 뭐 너무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